혹시 국제화 연수 아세요? 아, 전공 연수는 아는데 국제 연수는 간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아니요, 잘 몰라요. 국제화 연수를 모른다고? 그럼 우리가 국제화 연수 다녀온 썰푼다. 네, 저는 작년 여름에 호주를 다녀온 식품생명공학과 김기찬입니다. 저는 23년도 여름 호주 시드니로 연수를 다녀온 관광학과 염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겨울 괌으로 국제화 연수를 다녀온 문화관광산업학과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23년도 겨울 괌 주립대학교로 국제화 연수를 다녀온 관광학과 23학번 전기현입니다. 저는 23년 겨울 소노마 스테이트로 국제화 연수를 다녀온 국제학과 22학번 조현택입니다. 저는 졸업하기 전에 영어 회화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직접 현지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수 경험이 없었어서 연수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하던 참에 제가 딱 복학을 했는데 이 호주 연수가 열렸다는 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경희대에서 전공 연수나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꼭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전공 연수는 2주 정도 돼서 되게 짧았는데 겨울에 괌 국제화 연수를 봤는데 한 3주인 거예요. 기간도 되게 길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좋고 이걸 한번 지원해서 어학도 늘리고 좀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서 좀 여행도 하자라는 계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경희톡 알림을 통해서 처음에 접하게 되었어요. 같이 알림을 받았던 게 싱가포르 연수랑 괌 주립대학교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공인 어학 성적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괌 주립대학교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국제대학에서 그 ISC라는 외국인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국제 연수를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OCHR 이제 휴먼 라이츠에 관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괌은 평일에 이루어지고 9시부터 2시 반까지 이루어지는데 점심시간이 1시간 반 정도고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여기 가도 괜찮을까 막상 붙어도 근데 처음에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다 나누고 수업을 받습니다. 그 수업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개연님? 사실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한 4-5학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모든 학우분들이 같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두 반으로 분리가 되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뭐 다른 어떤 특정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 단기 어학연수를 주제로 했고 영어 실력을 조금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연수였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 선생님과의 프리토킹 아니면 저희끼리 프리토킹 그런 주제를 던져주시고 조금 더 대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커리큘럼 나왔던 것 같고요. 좀 더 영어에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낱말풀이 이런 것도 하고 맞아. 낱말풀이도 하고 맞아요. 막 우노 게임도 하고 맞아, 우노. 막 과자도 먹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수업이 풀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필드트립이라고 필드트립에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참으로 야시장처럼 괌의 원주민분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었고 비치데이라고 저희 프라이빗 비치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남부를 택시 투어 하듯이 버스를 타고 다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투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학연수인데 여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단어 SDG? 그거 뭐지? 내가 호주에서 가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SDG도 뭔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DGs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좀 무고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SDGs를 알게 된 거는 전공 수업에서 알게 된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호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강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수업을 듣고 싶어서 사실 이 연수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D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속가능 발전 계획
연수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현 시대에 누리고 있는 걸 똑같이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내가 간 곳 그리고 내가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도 똑같이 누릴 수 있지만 보다 더 발전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연수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오전에 굉장히 수업을 일찍 시작해서 타이트하게 점심 전에 수업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을 빨리 듣고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스케줄이었고요. SDG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명과학대다 보니까 제로 헝거라고 이제 좀 기아 대책과 관련된 특강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주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약간 호주 원주민 문화들도 있고, 그리고 호주가 사실 인종이 되게 다양한 나라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공부 같이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휴먼 라이츠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학점을 이제 8일 안에,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틀은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6일 정도 안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한 8시 정도에 이제 강당에 가서 저희가 아침밥을 먹고 9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을 하고, 이제 보통은 한 5시, 6시 정도에 끝나지만 심하면 이제 8시, 이제 거기서 과제가 더 있으면은 뭐 10시, 11시까지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저희 경희대생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다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영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정말 이 주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영어가 만약 잘 안 된다면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팁 전수라고 이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면접을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면접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거냐면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 왜냐면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를 어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아직 간 경험이 없다는 걸 좀 어필을 했더니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재성님이 면접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여행 또는 이 연수를 갈 때 준비하는 과정, 여행 짐을 싸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생각보다 양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 현지의 음식을 먹다 보면 어차피 질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한식을 항상 평생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식을 두둑히 챙겨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원 과정에 있어서의 꿀팁도 있겠지만, 내가 이 국제화 연수를 다녀오게 된다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3주 이상, 어쩌면 이제 4주 이렇게 긴 기간을 생활을 한다는 건 여행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가 다른 이제 랜덤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좀 더 유리한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하기보다는 현재 내일 처한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화들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을 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연수를 통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마인드 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과 이제 수업 관련해서 이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면접과 수업 모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가면은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OCHR 프로그램에서 정말 인권에 대해서 깊이 다루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면 면접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수업 때도 정말 이해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부를 하면은 좋은 점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차게 돼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 때 정말 발표 같은 거를 제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학생들 보면은 정말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회 없이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네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필드 트립 중에 하나였던 비치데이. 그 단순히 노는 것뿐만 아니라 감이 또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코코넛 체험 같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코넛 사실 만들어보기도 되게 어렵고 실제로 그냥 주스로만 알고 있잖아요. 코코넛으로 주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코코넛 사탕을 또 만들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야자수 2부로 바람개비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게 또 있어서 그게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재현님은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났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세일즈 바베큐라는 음식점을 저희가 마지막 날에 갔어요. 같이 가주신 인솔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같이 조금 비싼 식당을 저희가 피날레 파티 같은 느낌으로 예약을 해서 다 같이 갔었는데 그릴에 저희 막 새우도 구워 먹고 고기 랍스터를 구워 먹고 막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먹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세일즈 바베큐가 투몬비치라고 괌에서 가장 유명한 바닷가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노을이 지는 거를 보면서 다 같이 랍스터랑 맥주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가장 남는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괌 바다는 저 외국 처음 가는 건데 보통 바다 하면 약간 네이비 색깔이 떠오르는데 괌은 진짜 투명하더라고요. 진짜 에메랄드. 진짜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일주일 동안 이제 타이트하게 갔다 오셨는데 다녀오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 그 동네 바를 같이 다녀있어요. 거기서 막 당구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정말 재밌게 놀았었고 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제 홈파티 같은 거를 살짝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친구들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2명은 지금 제가 아직도 연락하면서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더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가 인텔과 이제 구글과 애플 본사나 이런 것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첫 트랜지스터 막 이런 것도 저희가 구경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일단 재밌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가 약간 조금 외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8시 반에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 7시엔 집에서 나와서 7시 15분에는 버스를 타야 제가 지각을 안 하고 탈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3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호주는 저희보다 시차 1시간 빠르니까 저는 6시에 일어나는데 그럼 제 생체 리듬은 새벽 5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던 와중에 이제 수업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랑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수님께서 항상 아침마다 저를 픽업을 와주셔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뭐 하이 원이 나 7시 40분에 너 픽업할 거야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는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편안하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영어 실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전공 연수는 말 그대로 전공에 관련된 연수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면은 전공과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사카에 전공 연수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 안에서 관심 있는 트랙을 관련해서 지원하시면은 더 좋고요. 국제화 연수는 그에 반면에서 자기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주제였어도 정말 관심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배우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국제화 연수가 훨씬 더 확장성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일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1시 정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따로 투어를 잡아주셨고 일요일은 완전히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요. 2시 반 이후부터는 완전히 자유시간이고 주말도 똑같이 자유시간이었습니다. OCHR은 조금 복잡한데 저희가 만약 수업이 늦게 끝나게 되면은 저녁을 먹게 되면은 자유시간이 거의 사라지고요. 만약 수업이 일찍 끝나도 만약 그날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수업이 일찍 끝나고 과제도 없다 하면은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하루 이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저희가 잠깐 놀았었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이틀간 저희가 여행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루는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개인 여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전체를 돌면서 저희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비행기 값으로는 한 130만 원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가서 지출한 비용은 한 250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연수를 갈 때 국제교류팀에서 알려주신 금액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숙사비, 생활비, 그리고 항공비 그리고 수업료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가 가서 쓴 금액은 저는 대략 1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택시 비용이나 아니면은 점심을 학교 내에 사 먹는 경우도 있었고 저녁을 사 먹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런 부분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자면 제가 실제로 기본 프로그램비, 항공료에서 그냥 처음 참여할 때 낸 돈은 106만 원이었어요. 실제 감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탈 250 정도 되고 한 주에 5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 쓰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저는 이제 나가서 한번 자기도 했었고요. 호텔에서도 자기도 했었고 패러세일링이나 제트스키 같은 액티비티 체험을 해서 좀 비용이 높게 되고, 특히 이 중 150만 원 중에 3분의 1은 아마 택시비일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을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해주셔서 약 150만 원 정도에 이제 보험료 했을 때는 150만 원 살짝 조금 더 내서 약 16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쓴 비용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껴 쓴 편이라 180만 원 정도 썼고, 이제 보통 친구들은 200에서 250만 원이 가장 평균이었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3주 동안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먹으면 식비가 굉장히 절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어서 조금 지출이 과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괌은 대중교통이 없어요? 있는데 배차 간격이 되게 길고, 그리고 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괌은 정말 중심 그 투몬 지역에만 관광지들이 싹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곽 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었어서 그래서 저희가 택시비가 많이 나온 거기도 하고, 그런 버스 같은 게 그 주요 호텔들만 관광식으로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관광을 위해서 가신다, 정말 이 유호지를 가시는 게 아니다 하면은 버스를 자유롭게 호텔 카운터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유호지를 가셨을 때는 아마 힘드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그 치안이 어떠셨나요?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어두우니까 무섭다고 느껴졌고, 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시에 가도 저 막 새벽에도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서. 근데 사실 호주 하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또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하나도 없었고. 그 샌프란시스코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딱 중심에만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밤 10시까지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이상 되면 좀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분들이 조금 계세요. 안 건드린 것이 상책입니다. 네, 최대한 피하시고, 그 교통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은 여러분 절대 지하철 타지 마세요.
지하철이랑 트램 타지 마세요. 조금 위험합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도 가격도 정말 크고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갑 단단히 여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대학교에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곳에서 관광을 하는 것이나 거기서 만들어온 추억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기숙사 시설이 조금 안 좋았어요. 기숙사 시설 때문에 조금 깎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곳에서 귀가 트인다거나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은 수업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기대한 것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고 아무래도 한국인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다 보니까 영어 실력 향상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4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뭐 기숙사뿐만 아니라 가면서 3주 살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4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약간 힘들었는데 좀 기억이 미화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 스스로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래서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서 좀 학기 중이라 너무 힘든데 그때 기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서 5점 만점 드리고 싶고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께도 꼭 지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점 만점에 5점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그리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까지 사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2월에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 뭐가 있냐고 생각하면 저는 시드니를 3주 갔다 온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추합니다. 그럼 앞으로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제화 연수 다녀온 썰 풀었다.